지금 이렇게 비상체제, 비정상적 임시 시스템으로는 역부족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속담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저 노래 누가 부른 거지? 가수 같지는 않은데 이러셨을 거예요. 아마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이 전국 순회, 순회 아닌 순회를 하면서 이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서 이 노래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 구성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준석 당 대표가 정말 물밑에서는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요즘 연이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지도부 체제를 싸고 한쪽에선 내용을 빚고 있는데, 정작 그 중심에 있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돌면서 이름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22일에는요 전라남도 진도를 찾았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깐 보시죠. 노래 한 곡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앵콜! 쿵짝쿵짝 내가 한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네, 저희 동시간대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저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왜 채널 A에서 트로트가 나오느냐 했었을 텐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지지자들, 당원들과 함께 이제 부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평가들로서는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었다, 노래 조금 미흡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광주, 뭐 춘천, 전북 전주, 뭐 진도 해서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네. 어떻습니까? 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솔직히 이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 받은 인물로서 할 수 있는 행보라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윤리 징계가 정치인 이준석에게는 약간 휴식기이면서도 약간 약이 되는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약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정치인 이준석은 네. 그 고공 플레이, 언론 플레이, 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굉장히 능했지만, 이 민심, 밑바닥 민심과 접점을 형성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얘기를 듣고 자신의 얘기를 뭐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전달하는 데는 굉장히 좀 그 한계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중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려면은 뭐 고공 플레이도 중요합니다만 이 밑바닥 민심을 잘 읽고 거기에 조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족했던 정치인 이준석에게 이제 대중 정치인으로서 거듭나는 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준석이 빠진 이후에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계속 높아졌다라면 이준석이 역시 걸림돌이 됐다, 잘 빠졌다, 이런 평가를 받을 텐데, 이준석 중징계 이후에 오히려 내부의 윤핵관 내부의 권력 투쟁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약간 뭐 무능 프레임이 이제 새로 씌워진다든지, 이러면서 이준석 없이 잘 굴러갈 줄 알았는데 약간 삐걱대고 있는 이 현 상황이 네. 이준석 대표에게는 약간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뭐 지금 이제 중징계가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내내 이런 현상이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으로 보면 정치인 이준석에게는 대중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그 좋은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 전화위복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핫한 인물이 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진이랑 취재진이 요즘에 이준석 대표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매일 SNS 찾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네, 지금 약이 된 상황이다라고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인 거잖아요. 이 소환 또 관심이 많이 가는 대목인데, 소환 조사는 아직은 강간무소식입니다. 경찰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내가 살 길은 그래도 여론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는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뭐 조직력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했지만 여론을 통해서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네. 그런 경험이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어른들이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특히 보수층에서는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완전히 없애자니 그래도 참 쓸만한 정치인이 아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히려 지금 시점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준석 대표가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세과시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대학가도 가고 저렇게 진도 가서 노래도 하고 이런 모습이 좀 보수층으로 하여금 짠하게 미워도 다시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뭐냐면 이 대표가 사실은 물러나게 난 과정을 보면 윤핵 간의 어떤 대립구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계속 당내 갈등이 일어난 것이라든가 갈라치기 논란이라든가 이런 피로감이 분명히 작용을 했거든요. 네. 지금 풍찬 노숙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좀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극복해야 하는지 한 번씩 짚어본다면 나중에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직 뭐 경찰에서 이 관련 사안을 보고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갈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에서 뭐 이렇게 좀 소환 조사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조사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만약에 경찰에서 송치하기 전에는요, 제 생각에는 한 번쯤은 소환해서 불러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특히 만약에 뭐 불송치 의견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할 예정이라면,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당사자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그렇게 종결하기는 굉장히 부담이죠.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는 사법 리스크는 아직 열려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그 정치적인 운명이 달려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여론전밖에 없으니까요. 그 여론전에 집중을 하면서 수사에도 아마도 뒤로도 분명히 전력해서 방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방어가 된다면 화려하게 또 다시 컴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가 이 무혐의가 나올 걸 대비해서 조기 전당대회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추측성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조기 전당대회 방금 언급을 했지만요, 위원님. 네. 이게 진짜 실제로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세를 불리고 있고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입니까? 조기 전당대회 하려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됩니다. 사퇴를 하려면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첫째는 이제 경찰 수사에서 그 기소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당원권이 그 정지가 돼서 이제는 뭐 6개월 뒤가 아니라 앞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준석 그 대표 스스로 내가 이러는 게 진짜 당에 도움이 안 된다.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다시 새 지도부 꾸려서 윤석열 정부 지원해 주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그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 그러나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해오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 대신 당에서 당 지도부나 원로들이 이준석 대표를 잘 설득해서 당신이 사퇴하고 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갖추는 게 당신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다. 네. 이렇게 설득할 수 있으면은 그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경찰 수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를 보는 게 좀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본인이 이제 자진 사퇴하게 되면은 조기 전당대회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당 일각에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 보름, 폭풍 같은 보름을 보낸 권성동 이 전환대행인가요? 권성동 이 체제 직무대행에 이 아슬아슬한 이 리더십이 또 이제 논란이 되면서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추이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6월 첫째 주에 45%에 달했던 이 국민의힘 지지도가 39로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당 일각에서는 지금 당 지지율이 좀 이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좀 대두되면서 빨리 이 원톱 체제, 불안한 원톱 체제보다는 제대로 된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구축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빠지면은 그 자리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많은 2인자를 노리는 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빠지고 나서 그 자리를 권성동 이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으로 원톱으로 이제 수렴이 되다 보니까 그 당대표를 노리거나 당권을 노렸던 많은 분들은 굉장히 지금 허탈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대표 원톱으로 이 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권 대표가 스스로 좀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실에 이 구급 직원을 추천하는 과정을 해명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실수가 이어지면서 권성동 원톱으로는 이 당의 어떤 지지율, 추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자. 이제 이런 요구는 나오고 있는데, 앞서 이도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전당대회를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다시 윤리위를 열어서 이 그 대표를 박탈하는 이 중징계를 할 수 있는 어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기 전당대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권성동 원톱을 대체하는 새로운 비대위 체제나 이 비상 이 지도부를 좀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당내 요구는 있을 텐데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요구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준석은 빠졌지만 이 국민의힘의 어떤 이 당권을 놓고 다투는 그 1인자와 2인자의 싸움은, 지난한 싸움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이 당분간 이 혼란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조기 전대 관련해서는 당내 찬반 여론이 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질병도 사실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면 빨리빨리 수습도 되고 비용도 적게 들고 고통도 덜 생기는데 네. 이걸 이제 자꾸 시간을 놓고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 회복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비상체제, 비정상적 임시 시스템으로는 역부족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속담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백지땅도 맞으면 낫다. 기조국의 유권 해석을 의원님들이 받아들여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결의를 했고 결의문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 지도체제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상황 변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찬반이 분명하고 의견들이 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봤는데 특히 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체제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의 체제로 가는 게 장 의원한테도 좀 유리하다고 본 걸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정치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건 이제 별개의 문제죠. 네. 지금 이제 당권을 놓고 권성동, 장제원, 그다음에 안철수, 김기현 이런 분들이 이제 물망에 오르는데 각자는 뭐 그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당권을 잡아서 2024년에 공천권을 행사하고 당의 주도권을 잡고 나의 정치적 미래를 기약하겠다. 이런 건데 국민의힘 내부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좀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장제원 그다음에 권성동 두 분은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정치 지도자라기보다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장제원 의원은 뭐 노엘의 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고 권성동 의원은 그나마 지금 뭐 원내대표를 하고 있고 또 그 대표에 대한 그 직무대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는 있습니다만 지난 검수한박법 그 당시에 그 야당과 합의한 결정적인 그 전략적 미스, 그다음에 이번에 그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된 7급 9급 논란, 네. 과연 이분이 6개월간 당을 그것도 원내대표와 대표까지 겸하면서 잘 이끌어 나가면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권성동 그 대표가 좀 노력은 합니다. 안철수 그 후보, 안철수 의원도 뭐 굉장히 국민의 신망을 받는 면은 있지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생각할 때는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되면 또 다른 이준석이 되는 거 아니야? 이준석만큼 그 안철수도 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고집이 세고 그렇다면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호흡이나 그 지원보다는 당 대표로서의 내 권한은 내가 행사하겠다 이런 고집을 부리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가 있고 김기현 대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당을 잘 이끌어온 면은 있습니다만 국민 보기에 약간 인지도가 낮고 카리스마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내에서 어떤 확실한 대안이 있었다면 그쪽 네. 방향으로 확 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대안이 없어서 설왕설래하는 거고 네. 그렇다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전당대회 말고 다른 그 선택지가 하나 있죠. 지도부가 다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당내 그 당을 이끌 사람이 없다면 당 밖에서 모시고 오는 방법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도훈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을 이끌 지도자가 지금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대 정부와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가장 크게 다른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대통령을 배출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뭐 친박, 친이. 그러니까 이런 친이, 친박, 친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 내부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강력하게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열성 세력, 국회의원 그룹이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윤핵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자는 뭡니까? 퍼슨 아닙니까? 퍼슨. 그러니까 그룹은 여러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몇몇 사람, 그러니까 권성동, 장제원, 여기에 뭐 윤한홍, 이철규 한 4-5명 외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할 만한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이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나 이 정당의 지지와 후원을 잘 못 받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국민의힘 내부도 이준석이라는 당대표는 빼냈지만 이준석 대표를 대체할 만한 과연 리더십을 누가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대호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도 지금 대체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 내부가 계속 지속된다라면 네. 이 리더십의 어떤 그 위기 또는 이 리더십 부재로 인한 어떤 국정의 어떤 혼란, 이것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당의 두 분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 아니고 여당의 지금 리더십이 없다, 차기 리더십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권의 핵심 중에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검찰 수사 기소 분리, 검수완박 이런 거보다는 여당이 민생 중심으로 가고 양보할 건 양보하자라는 것을 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 부분에서 삐끗한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개국공신 딜레마라고 봅니다. 개국공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 크게 3가지예요. 하나는 국정 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면서 네. 개국공신의 존재감을 좋은 쪽으로 발휘하는 방법. 두 번째는 거꾸로 예전에 우리 참여정부 출범한 이후에 보였던 개혁 세력, 그래서 새 판을 만드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백의종군을 해야 됩니다. 백의종군. 네. 예, 이 3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소위 지금 윤핵관 그룹이라고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로 당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느냐. 그건 아니고 자꾸 윤핵관 내 불화설 이런 거 나오고 권성동 직무대행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윤핵관이 리스크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정치개혁을 강하게 이끄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세 번째로 백의종군이냐. 이건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권성동 직무대행이 사실은 개혁형이라기보다는 관리형 화합형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파열음이 더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상황을 좀 더 짚어보자면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부 모임을 진행하면서 인수위 이기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세밀의 모임을 주도하면서 좀 윤석열 정부와 접점을 늘려가는 그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다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제 뭐 내부에서는 뭐 안장연대다, 김대연대, 김장연대 뭐 온갖 시나리오의 신조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장철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일단 당사자들은 다 그런 거 처음 들어봤다라는 식으로 네. 부인하고 계시기는 그러더라고요. 합니다.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라는 건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자력으로만 할 자신들은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결국에는 뭐 소위 말하는 윤핵관 세력, 친윤과의 어떤 연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 뭐 지지 세력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장제원 의원과의 어떤 연대가 굉장히 자신에게는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뭐 안장연대든 김장연대든 이런 얘기에서 가장 중요했을 때 주도권은 결국 장제원 의원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이 장제원 의원을 택했다기보다는 장제원 의원이 누구의 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 안장연대가 되는지 김장연대가 되는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 게 결국에는 주도권은 이제 핵관 중에 핵관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에게 있는 것이 같고 그리고 지금 당장 만약에 전당대회가 치러진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로 나서고 뭐 장제원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나선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거는 지금의 경우인 것이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좀 지나가다 본다면 장제원 의원이 직접 당대표로 등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연대는 얼마든지 깨지거나 또는 새로운 연대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보입니다. 지금 장윤주 변호사님께서는 굉장히 한 인물을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 결국은 이 여권 지도부의 어떤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장제원 의원이 결국은 그 자신이 어떤 당권을 잡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통분모 아닙니까? 김장에도 들어가 있고 안장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장제원 빼고는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리더십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형식적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은 너무나 지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권과 이 그 행정부 그 대통령과의 권한이 분리가 돼 있어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당 총재를 겸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눈밖에 나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많이 참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아직 비판의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진 않습니다만 당권을 가진 사람의 눈치는 보지만 대통령의 눈치는 상대적으로 좀 덜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고 윤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잘 아는 것으로 의원들과 이 당원들 사이에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막후에서 역할을 하지 말고 당권을 잡아서 윤 대통령과 원팀으로 호흡을 맞춰서 국정 운영을 잘해봐라. 네. 이런 요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아직 이 조기 전대든 아니면 비대위든 어떤 체제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장제원 의원이 윤심을 등에 업고 이 국민의힘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위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제가 우매하고 유치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누가 우위에 있는 겁니까? 권성동, 장제원 두 사람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직함상으로는 권성동 의원이 뭐 원톱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누가 권력상으로 좀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죠? 우매한 질문이 아니라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지금 권성동 그 원내대표는 그 당대표 직무대행도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뭐 지금 여당의 대표고 장제원 의원이 왜 힘이 있냐면은 왜 그 윤 대통령과 가깝냐면은 100여 명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사실 제일 열심히 합니다. 제일 열심히 윤 대통령한테 전화하고 제일 열심히 윤 대통령한테 보고서 만들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불호를 떠나서 제일 열심히 하면 또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장제원 의원이 그 원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인수위 시절에도 비서실장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흐름도 알고 하니까 거기서 차고 앉아가지고 당에도 좀 목소리 내고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습니다만 장제원 의원이 이제 그 대통령실 비서실장 하는 거랑 당 대표 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차장이 잘 말씀해 줬지만 우리가 형식적 민주주의는 상당히 갖췄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 당 대표를 한다는 거는 당이 또 한 번 대통령에 예속한다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비서실장 출신이 당 대표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좀 국민들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장 의원 역할은 본인이 그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좀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은 당의 그 의원들의 힘을 모아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또 그 지도부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을 이끌어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초기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내가 어떤 자리를 해서 어떤 권력을 갖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윤 대통령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당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국민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순서에서는 리더십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에서 슬슬 존재감을 키워가는 이준석 대표 이야기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